다음 글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이거는 거시독해죠.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 주제가 뭡니까? 이 사람이 뭘 주장하려고 합니까? 논지가 뭡니까? 이 사람의 주장이 뭡니까? 논지는 주장이에요. 주장. 자, 뭔가 정책을 제안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면 제일 기반이 되는 게 뭐예요? 뭐가 문제다. 왜? 원인이 있으니까. 그렇다라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의 해결책은 이거다. 이게 바로 뭐예요? 주장이에요. 그렇다라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면 되는 거죠. 문제는 뭔지, 원인은 뭔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뭔지. 자, 같이 볼게요. 시장을 개방했을 때 이득이 손실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례들인 거죠. 자,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부 생산자들은 시장 개방으로 인한 통에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개방을 하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더 많지만 일부 생산자들은 피해를 본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에 대한 현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그래서 따라서라고 하니까 이게 근거고 이게 주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나왔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이 구조가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논증 구조를. 이게 이제 논증 구조란 거예요. 따라서 이게 논증 지시어예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개방의 이득이 이들에게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게 주장인 거죠. 그래서 해결책은 이 고통,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배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FTA를 하게 되면 누가 손해보게 돼요? 농민들이 손해보게 됩니다. 대신에 반도체, 이런 자동차 이런 데들이 이득을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얻은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득의 일부가 그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문단은 뭐예요? 예증, 사례를 통한 뒷받침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도 그래요.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도 이런 걸 했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런 걸 한다. 그 다음에 지금도 미국에서는 계속 이걸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문단이니까 예증은 어디까지나 사례이기 때문에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생략이 가능해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물론 수입품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생산성도 함께 향상된다는 결과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경쟁에 살아남은 기업들에 대한 얘기라서 호소력이 떨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개방의 장점도 있지만 그것을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지금 말하고자 하는 논지를 뒤집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시장 개방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성과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득이 발생할 것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국내 기업 중에 분명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의 그 이득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몇 번이에요? 시장 개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려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인 거죠. 이거 우리가 해야 한다. 유도해야 한다. 1번 어때요? 소비자의 피해가 있다. 이거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긴 하지만, 현실 인식이긴 하지만 이게 핵심적인 주장은 아니죠. 2번 사례 제시, 예증으로 나왔지 이 문단은 이것도 핵심은 아니죠. 오히려 부차적이에요. 4번 같이 보면 경제구조 변화가 우려된다. 이것도 문제에 해당하는 거죠. 네, 문제에 해당한 거지 이것이 핵심적인 이 사람의 해결책 주장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장 개방에 가져오는 경제적 혜택도 있다. 이것도 역시 상대방의 반론인데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개방에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전제하고 있죠. 피해가 분명히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익도 역시 지엽적이지 이것이 핵심 주장은 아니에요. 다음 같이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머릿속에 이런 인지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었을 때 정돈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보들이 흩어다니지 않고 머릿속에 쏙쏙 정리가 쫙 됩니다. 그게 바로 정돈된 마음이에요. 그 정돈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험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라면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좀 장기적 안목을 가지시고 내가 더 나은 능력을 가져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실은. 백종원 씨의 골목식당 계속 아까도 얘기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꼼수 부리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쵸? 네. 이 고기 숙성시키겠다고 밥통 속에 넣고 그런 거 되게 어디서 배웠어? 그러잖아요. 이게 정통파예요, 사실은. 정통파가 느린 것 같지만 네, 세상에는 공짜가 없잖아요. 그쵸? 이건 축적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시험 이거 한번 보고 말 거예요? 앞으로 취업하시고 나서도 계속해서 또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시험의 시대예요, 21세기는. 그리고 이 시험만 보고 말 거예요? NCS 외에도 영어 시험도 있잖아요. 그쵸? 이런 생각하는 원리는 보편적이고 아주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학습 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키마를 통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걸 배우시고 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하시더라도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꼭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싶었던 가치예요. 자, 8번 같이 보겠습니다.